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.2%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. 1인 가구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혼자 먹는 밥, 혼밥인데요. 네, 건강에 나쁜 혼밥, 좋은 혼밥은 어떤 것일까요? 오늘 닥터에스에서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혼밥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. 교수님도 혼자 밥 드실 때 있으시죠? 아, 그렇죠. 가끔 먹죠. 그렇군요. 혼밥이 뭐 건강에 좋지 않다, 뭐 상관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. 어떤 게 맞을까요? 혼자 밥 먹는 것 자체는 건강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이렇게 다 영양소를 골고루 차려놓기도 힘들 거고 또 규칙적으로 저희가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뭐 같이 먹게 되면 몇 시에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규칙적으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. 혼자 먹는 밥, 혼밥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네. 혼밥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쁜 혼밥 유형 3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먼저 하나씩 만나보시죠. 자, 첫 번째 혼밥 유형. 귀찮아 하고 한 끼를 그냥 떼어버리는 혼밥. 그렇군요.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대충 먹거나 사실 뭐 이렇게 정식으로 차려서 먹지 않는다는 거죠. 예.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혼자 먹는 사람의 57% 정도가 대충 먹는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도 혼자서 차려서 나를 위해서 만찬을 차리긴 쉽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대충 먹는데 이게 그렇다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. 그래서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예. 그것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혼자 먹는 분들은 또 차리기 귀찮으니까 인스턴트나 그러니까 라면, 김밥 또 편의점 요즘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데에서 사서 그냥 대충 먹는데 예. 그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는 없죠. 대충 먹다 보면. 그래서 혼밥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균형한 영양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또 인스턴트 식품들은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예. 또 칼로리는 좀 높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뭐 야채도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음식들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를 줄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이제 그냥 혼자 밥 먹을 때는 간장에 비벼서 먹고 조금 사치 부린다면 계란 하나 얹어서 먹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군요. 자, 두 번째로 나쁜 혼밥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화면 함께 보시죠. 네. 자, 두 번째, 눈 깜짝할 새 후딱 먹는 혼밥. 빠르게 먹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. 이것도 나쁜 거겠죠? 그렇죠. 저희가 이제 보통 빨리 밥 먹는 사람들 치고,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들은 빨리 밥을 먹습니다. 마른 사람 치고 빨리 밥 먹는 분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한 20분 있다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 인슐린이 뇌에 가서 이제 그만 밥을 먹어라. 식욕을 억제하는 가장 빠른 호르몬이거든요. 예. 근데 후다닥 먹다 보면 뭐 20분이 채 되기 전에 먹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고 배부른 상태를 모르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먹다 보면 소화불량도 잘 생기겠죠. 소화약도 제대로 안 나오겠고. 그래서 비만한 경우가 많을 거고 이렇게 빨리 먹으면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또 그 위장장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. 저도 굉장히 빨리 먹는 편이어서 이게 위도 문제고 장도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달고 살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. 지금 저희가 이제 혼자 먹는 밥이 나쁜 이유로 뭐 영양소 불균형 그리고 지금처럼 빨리 먹는 거 봤잖아요. 예.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세 번째는요. 네.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혼밥이네요. 이거 좀 찔리는데요. 저희도 뭐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그렇죠. 하니 혼자 밥 예. 먹으면 당연히 많이 하겠죠. TV를 본다든지. 식사를 하고 나서 졸립잖아요. 예. 졸린 거가 이제 그 피가 위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니까 머리에 피가 모자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뭐 열중하고 TV를 보고 그리고 신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밥 예. 먹으면서 딴짓을 한다. 소위 얘기해서 딴짓을 하면 그 혈류가 머리로 많이 가죠. 예. 아무래도 소화액 쪽으로 이 소화관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소화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뭐 물론 이제 혼자 밥 먹어도 심심하지만 그래도 이제 밥 먹는데 열중해야지 예.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TV를 보는 거는 위장병을 더 나쁘게 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될 것 같고 혼자 밥 먹게 되면 또 주목받는 게 혼술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혼자 술 먹는 네. 습관. 이거는 또 안 좋을까요? 어떻습니까? 영향이? 술은 한 잔은 괜찮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네. 사실 한국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한 잔에 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과음하게 되는 게 쉽고 또 혼자 술을 왜 드시겠어요? 뭔가 이게 뭐 심심하다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힘들다든지 그럼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든지 이럴 때 술을 드시면 괜찮은데 이게 습관이 되면 사실 알코올 의존성이나 이런 게 생기기 쉽습니다. 그래서 그 혼자서 술 드시는 게 과음의 위험도 있고 또 습관성이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고 뭐 심심하다 그러면 술 말고 주스를 드신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과일을 드신다든지 네. 그런 방법이 있겠죠. 우리가 뭐 혼밥이 안 좋다, 네. 또 뭐 혼술이 안 좋다, 사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예. 또 혼자 밥을 먹으면서 뭐 스마트폰을 안 보고 다른 걸 안 하기란 참 심심하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계속 나쁜 혼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걸 안 하는 동시에 좋은 혼밥을 하는 식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예. 그래서 좋은 혼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. 자, 첫 번째죠. 나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라. 이건 반찬을 좀 많이, 좀 괜찮은 양질의 것들로 꾸려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? 그것도 그렇고 뭐 대충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넣고 먹지 말자는 거죠. 예. 요즘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 혼자 사는 분도 많고 혼자 밥 드시는 분도 많은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최소한 나를 위해서 대접을 좀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반찬도 여러 개 놓고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예. 많이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귀찮더라도 많이 놓고 반찬 가짓수를 고기도 놓고 네. 야채도 넣고 그리고 멸치도 넣고 이러면서 많이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그리고 반찬을 좀 투자를 해야 되죠.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반찬이 많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다 혼자 먹는데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찬 뭐 그 요즘 이렇게 식기판 같은데 조금 예. 놓을 수 있는 네네. 그런 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조금씩 나서 다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쓰면 되겠죠. 네. 그렇군요. 자, 만찬을 준비하고 즐기라는 뜻인 것 같은데, 자, 혼밥은 어떻게 즐겨야 잘 즐길 수 있을까요? 두 번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어떤 것 있을까요? 카르페 디움 식사를 즐겨라?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?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골고루 다 드시는데 네. 이게 자기를 위한 만찬도 중요하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네. 혼자 밥을 먹으면서 예.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백질, 섬유질, 뭐 그리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가급적으로 준비를 하고 네. 고기, 야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루 우리나라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가 막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이나 또 지방은 꼭 드셔야 되니까 네. 하루에 그 저녁 한 끼라도 고기를 좀 그러니까 뭐 생선이랄지 아니면 살코기, 닭고기, 돼지고기 종류는 중요하지가 않고요. 네. 그럼 고기 종류도 하나 놓고 그리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죠. 예. 네. 자, 그럼 좋은 혼밥 세 번째 예. 유형 한번 같이 살펴봐야겠죠? 마지막 유형인데요.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. 이거 혼자 살다 보면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, 이게. 그렇죠. 그래서 그리고 일이 늦게 끝나잖아요. 늦게 네. 오면 이제 뭐 대충 8시, 9시 넘어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몸이 적어도 9시간 이상은 공복을 하는 게 좋대요. 9시간. 예, 9시간, 10시간은. 그래야지 이제 몸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쓰고 예. 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우리 몸이 비만도 안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도 안 생기는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뭐 밥을 사실 내가 나를 차려서 먹는 게 시간을 탁탁 정해서 먹기도 힘들고 일도 많기 때문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11시, 12시 이렇게 와가지고 식사를 한다. 그럼 굉장히 건강에 많이 나쁩니다.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일단 주무시기도 힘들고요. 또 비만도 생길 수 있고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좀 정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혼자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
이제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맺기가 힘든 가운데 음식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사는 낙이 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혼밥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혼밥이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흔한 트렌드가 될 텐데 이렇게 혼자 먹으면서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였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